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목의 육종. 자, 그리고 육종 일반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갈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이제, 우리, 98쪽이네요. 자, 문제 1번이 나오고 있네요. 소나무와 해송은 여러 가지 형질이 다르죠. 형질이 다른데, 이러한 인목 육종적인 어떤 무슨 변인가, 이렇게 소나무와 해송처럼 종이 다르죠. 종이 다른데 종 간의 형질 비교,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간변이,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소나무와 해송, 자, 이런 예를 하나 외워놓으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종간변이, 이렇게 정답이 2번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변이가 있는데요. 그 변이들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 개체의 변이가 가장 심한 번식 방법은, 자, 그러면 이제 개체의 변이가 가장 심하다라고 했을 때 번식의 방법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유성 번식이 있고 무성 번식이 있죠. 자, 유성하고 무성 번식. 유성 번식, 요거는 이제 종자에 의한 번식이죠. 자, 무성 번식. 무성 번식은 그 DNA의 그대로의 어떤 유전이죠. 그죠? 접목이나 삽목이나 뭐 이런 어떤 형태로 치목도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성 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종자 번식, 그죠? 종자를 통한 번식. 이러한 이 종자를 통한 번식, 유성 번식의 변이량이 무성 번식보다 훨씬 더 크다. 자, 이런 어떤 측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자, 1번 하셔야, 자, 되겠네요. 3번. 같은 소나무라도 이렇게요, 줄기가 곧은 것과 굽은 것이 있어요. 같은 소나무니까 종간은 아니죠. 종간은 아니고 종내 쪽으로 와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같은 소나무의 줄기가 곧은 것과, 자, 또 굽은 것. 그러면 이제 종내적인 변이다라고 해서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자, 4번에 병충해의 해를 받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 이렇게 병충해의 해를 받은 나무와 받지 않는 나무. 자, 변이의 중간적인 측면이 없죠. 연속적인 어떤 측면이 아니라 불연속 변이죠. 그렇죠. 잇목의 수고의 어떤 분포 곡선, 이런 것들은 연속 변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질적 변이. 자, 또는 뭐 질적이라는 것은 성질적 변이, 이렇게도 표현해도, 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4번의 정답은 3번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4번에 3번. 자, 염색체의 수를 증가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방법은, 돌연변이 육종법에 속하는 배수성 육종법이죠. 이러한 염색체의 수를 2배, 3배, 4배 증가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염색체의 수를 증가시켜 새로운, 이거는 배수성 육종법인데 사실은 배수성 육종법도 돌연변이 육종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직접적 관계되는 것은 좀, 물론 이렇게 객관식이 이렇게 조금 더 근접한 답안, 조금 더 틀린 답안, 이렇게 찾는 문제들이 혹시 한두 개 정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객관식의 상대성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배수성 육종법. 자, 요걸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5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줄기의 지름, 나무의 높이, 목재의 비중, 잎의 넓이. 자, 이런 형질의 변이가 뭡니까? 성질이 아니라 양의 변경이죠. 양. 그죠? 줄기의 지름, 나무의 높이, 잎의 넓이, 목재. 뭐 이런 것들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3번. 자, 양적 변이. 자, 요게 정답이,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이의 이런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찾고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처럼요. 바람이 심한 곳에서 자란 나무의 모양은 바람 부는 방향으로 줄기가 굽은 것이 많다. 아무래도 바람이 심한 곳에서 자라니까요. 그죠? 자, 바람 부는 방향으로 줄기가 굽어버릴 수 있죠. 그 저항을 계속 받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발생한 변이, 그죠? 개체의 차이, 변이, 개체의 차이가 변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환경 변이. 자, 이렇게 정답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7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 다음의 기술 중에 틀린 사항은 잇목은 다른 식물에 비하여 숭계를 얻기가 어렵죠. 잇목은 이 대부분요, 그죠? 잇목 요것은 자, 이 숭계 얻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수정이 아니라 잇목은 대체적으로 타가수정을 합니다. 그죠? 자, 타가수정을 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러면 타가수정을 하니까 그런 측면이라면요. 순계를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2번. 1번 틀렸고요. 잇목에서는 인공 육종의 시를 요하므로 손쉽게 향토종을 이용하는 수가 많다. 잇목을 갖다가 이렇게 조림해가지고 자, 인공적으로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를 좀 줄여보기 위해서 접목, 삽목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육종의 오랜 시를 요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손쉬운 향토종을 이용해서 자,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을 거다. 이런 어떤 표현법이라서 맞는 표현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번. 잇목은 종 이하의 구별을 모두 품종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죠? 수형목의 번식 방법에는 전목과 산목이 있다. 산목이 있다. 수형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어떤 잇목 중에 형질적으로 좀 우수한, 그죠? 개체 변이가 우수한, 뛰어난 이런 목을 갖다가 수형목,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수형목의 번식 방법으로 전목, 산목, 번식 방법에 실생묘, 전목, 산목 이런 게 있는데, 자, 4번은 타당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이제 변이의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좀, 어떤 변이하고 변이끼리 이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그런 문제를 골라라. 자, 이런 어떤 문제가 되겠네요. 종래 변이. 소나무, 향나무 나오면 종간 변이. 그러나 같은 소나무, 그죠? 같은 소나무. 고든 것과 굽은 것, 종래 변이. 지역적 차이가 있네요. 강원도 소나무, 충청도 소나무 차이, 지역적. 어부의 형질이 자식대로 이어지는 것을 유전적 변이라고 하죠. 유전적 변이는 좀 그 용어 정리를 좀 출제하니까요. 그죠? 어버이의 형질이, 아버지 형질이, 부모의 형질이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변이, 유전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번 환경변이. 알칼리성 땅을 싫어한다. 알칼리성 토양을 싫어한다. 산성 땅을 좋아한다. 산성 땅을 싫어하고 이렇게 추위에 대한 저항력, 온도, 기후 이런 것들은요. 생리적 변이라고 합니다. 환경변이는 그렇지 않죠. 환경변이는 자, 이 경우에 그 알칼리성 땅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생리적 변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9번에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고요. 클론. 자, 클론을 설명한 것으로 믿는 것. 저희 어떤 무성번식에서죠. 그죠? 무성번식에서 모수를 무성번식을 통해서, 그죠? 모수에서 무성번식으로 증식한 것. 자, 엄마 나무죠. 그죠? 모수. 그죠? 모수에서 무성 번식으로 증식한 것, 그죠?
자, 요게 이제 클론의 개념적 정의예요. 모수에서 유성번식, 종자번식이 아니라 무성번식으로 증식한 그것을 갖다가 클론, 자, 이렇게 말을 하죠. 10번의 클론의 개념적 정의로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1번.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요. 자, 그 클론에서 모수와 같은 유전자를 가진 것인데, 클론도 모수와 같은 유전자를 가졌다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클론의 개념적 정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2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뛰어난 형질을 가진 것으로 선발된 나무. 그죠? 이걸 이제 수형목, 그렇게 말합니다. 수형목의 개념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죠? 뛰어난 형질을 가진 것으로 선발된 나무. 선발된 나무죠, 나무. 그런데 선발되긴 됐는데, 뛰어난 형질을 가진 것 중에 선발되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형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2번, 수형목은 주변에 있는 큰 나무, 자, 새 그루입니다. 새 그루. 자, 수형목은 큰 나무, 새 그루를 비교하여, 수형목,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목 평균값의 30에서 50%를 넘어야 한다는 등 일정한 표준을 만들어 적용시키는 것이 있다. 자, 여기에 5그루는 좀 틀렸네요. 그죠? 5그루가 틀렸습니다. 숫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줄기가 곧고 생장이 빨라도 줄기가 갈라진다는 등 병해를 크게 받고 있다면 수용목으로 선발을 피한다. 수용목 선발에서 이제 줄기가 곧고 생장이 빠르고, 그죠? 줄기가 갈라지지 않고 병충해 좀 잘 영향 안 받고, 이런 어떤 우수한 것을 수용목이라고 해야 되니까, 만약에 줄기가 곧고 생장이 빠르지만 병충해 해가 좀 쉽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수용목에서는 좀 제하라, 선발을 피해라. 자, 4. 수종과 목적에 따라 실생묘, 삽목묘, 전목묘 등으로 클론이 증식되게 됩니다. 클론의 증식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니까요. 자, 11번에 2번이 정답이죠. 자, 12번. 잎의 색깔을 녹색으로 만드는, 자, 녹색으로 만드는 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자죠.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노란색으로 만드는 유전자를 자, G로 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G가, 자, 라지 G가 스몰 G에 요거는 좀 오타 같습니다. 라지 G가 스몰 G에 대하여 완전한 우성이다. 자, 요게 이제 우성이라는 거죠. 자, 요게 우성. 자, 요 우성을 제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GG, 라지 G하고 스몰 G가 자, 이렇게 되면요. 우성만 나타나죠. 자, 우성 나타나니까 녹색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래서 12번에 우리가 이제 열성은 안 나타나고 우성만 나타날 것이다. 그걸 멘델의 법칙에서 자, 우성의 법칙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이 정답은 녹색. 자,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13번. 변이를 일으킨 원인이 아닌 것. 변이를 뭐로 일으킵니까? 유전인자나 세포지나 핵변이. 그죠? 숭계분리? 숭계분리는 변이가 안 일어나죠. 그죠? 숭계 쪽으로만 이렇게 진행하는 변이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14번은 어버이의 형질이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그죠? 어버이의 형질이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자식에 나타나는 이것을 유전변이, 자, 이렇게 표현하죠.
유전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줄기가 곧 굽은 나무에서 씨앗을 채취해서 심었더니 줄기가 굽은 나무가 자라더라.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유전변이,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예요. 자, 15번에 인목육종의 특성이에요. 틀린 항목은, 자, 종자로 증식되는 묘목으로 조림을 하면, 이거죠. 종자로 번식되는 묘목으로 증식을 하게 되면, 자, 유성번식, 종자번식, 그죠? 자, 이건 뭐예요? 변이량이 크다. 변이가 크게 나타난다. 변이가 적게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종자로 증식되는 묘목으로 조림을 하면 개체 사이의 변이가 크다라고 해야죠.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에 1번이 틀렸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실생 품종의 유전형질은 그 평균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 때 실생 품종의 유전형질이죠. 실생묘, 품종의, 그죠? 자, 이러한 실생 품종의 유전형질은 평균값으로 따집니다. 평균값으로 자, 따지게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3번. 인목육종의 성과는 오랜 시일이 요구되죠. 나무 자라는 거 오랜 시일 요구되지 않습니까? 자, 나무는 개체에 따라 결실량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15번에 정답이 1번이고요. 자, 16번. 유전 법칙에서 소나무가 10년인 때에 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능력, 형질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A와 A,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로 나타낼 때 각각을 한 쌍의 대립 유전자로 보면, 이렇게 이제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그 대립 유전자가, 자, 이때는 이 A의 능력을, 자, 수고 성장에 3m, 라지 A, 스몰 A는 1m, 라지 B는 2m, 스몰 B는 1m. 그럼 AABB라는 어버이 나무는 몇 미터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 AABB, 그죠? A가 스몰 1m죠, 1m. 스몰 A가 1m, 스몰 B도 우리 스몰 B도 이제 1m니까요. 그러면 뭐 합산하면 4m가 되겠네요. 그죠? 4m라는 소질을 갖고 있다. 수고 성장에서. 자, 그래서 정답은 4m. 자, 이렇게 합산하는 개념값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17번. 수용목이 제일 용이하게 선택되는 인부는, 요 수용목은 아무래도요, 자, 인공, 그죠? 동령림에서입니다. 동령림. 자, 인공 동령림에서, 자, 수용목을 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동령, 나이가, 어떤 수고 나무의 나이가 대략 비슷한 그런 동령림에서 수용목이, 형질이 뛰어난 수용목이, 자, 선발하는 게 바람직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자, 17번에 그렇다면 정답을, 자, 3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18번. 자, 외관상 유전형질을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병충해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나무. 문제 이거는 우리가 병충해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불연속 변이죠. 지뢰 변경이다. 이렇게 자, 봐야 되겠죠. 자, 소나무 종류에서 송진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것. 자, 소나무의 껍질이 붉고 얇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알아본 하나의 방법론에 속하는데, 염색체의 염색체의 어떤 수가 많고 적으면
이건 외관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죠. 외관상 유전형질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뭐 1번, 2번, 3번 정도는 외관적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4번의 염색체수를 외관으로는 알 수가 없지 않냐. 뭐 그런 어떤 측면으로 자 가야 되겠죠. 자, 도입 육종 수종이 아닌 것. 도입 육종 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유 수종이 좀 반대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도입 수종 낙엽송,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이제 재료로 쓰기 위해서 이제 그죠? 사방오리. 나벽송, 삼나무, 편백 같은 거, 뭐 리기다수나무 이런 것들도 자 우리가 도입한 수종이죠. 도입한 수종입니다. 아카시아, 이탈리아 포플러. 비슬나무는 아닙니다. 자, 비슬나무. 자, 낙엽송, 아카시아, 사방오리. 자, 3번의 비슬나무는 우리나라의 도입 수종이 아니죠. 도입 수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소나무도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이죠. 소나무도 우리나라의 고유 수종이고요. 자, 그래서 19번에 3번 정답. 자, 20번에 다른 나라나 다른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수종이나 품종을 도입하여 육성. 뭐 말 그대로 도입하여 육성이니까요. 도입 육성, 도입 육종, 그죠? 도입하여 자, 형질을 변경시켜서 증식한다. 도입 육종. 뭐 정답은 도입 육종으로 가야 되겠죠. 도입 육종이 개념이니까. 20번 최종원이라는 게 있죠. 최종원을 조성한다라고 할 때, 뭐 최종원을 조성하는데 유의할 사항이다. 틀린 것. 같은 클론이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최종원의 면적은 적어도 2, 3헥타르 이상으로 한다. 자, 3번. 클론의 수는 자, 20에서 30개죠. 자, 최종원을 조성한다. 최종원은 이제 우수한 형질만을 할 수 있는 나무를, 여지를 남겨놓고, 우수하지 않은 열등적인 나무는 좀 간벌해버리고, 자, 그래서 우수한 형질이 한 50%, 열등적인 것들이 한 20%, 이런 정도만 돼 있으면, 우수한 최종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일단 뭐, 클론의 수가, 자, 20에서 30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 왜냐면은요, 클론의 수가 3개, 4개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클론끼리 이제 교잡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열등한 어떤 클론이 어떤 나무가 조성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론의 수가 3억 개 정도로는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 내려야 됩니다. 4번. 모양은 둥글거나 네모지게. 21번에 정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22번. 다른 지방의 수종을 도입하여 육종하려 할 때 주의할 사항을 볼 수 없는 것은 다른 지방의 수종을 도입하여 육종한다. 그죠? 도입 육종. 자, 그랬을 때 먼저 자, 이 시험림을 만들어서 현지 적응을 해봐야죠. 그죠? 무조건 도입해서는 안 되니까. 자, 그리고 그쪽에서의 어떤 환경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의 환경하고를 좀 비교 검토해 줘야죠. 자, 그래서 자연 환경 인자를 조사하여 조림하려고 하는 곳에 자연 환경 인자와 비교해 본다. 그렇죠. 자, 먼저 도입 수종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다. 사실 이렇게 도입 육종에서 도입하는 수종의 가격,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그죠?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격까지 이렇게 주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도입하고자 하는 수종의 형질을 조사해 본다. 그렇죠? 자, 3번이죠. 자, 잡종 강세가 나왔죠, 그죠? 자, 잡종 강세. 자, 다음 아래 복에서 잡종 강세. 잡종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잡종, 그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교잡시킨 게, 그죠? 그게 이제 잡종이죠. 교잡시켰는데 후세대의 형질이 부모 세대의 형질보다 더 뛰어나죠. 이게 교잡 강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품종 A와 자, 품종 B를, 그죠? 자, 이것을 교잡시켰다. 자, 그랬더니 F1, 요 자식 세대 F1 형질이 부모 세대보다 우수하다. 자, 이것을 이제 잡종 강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번은 F2니까 필요 없고요. 그죠? 자, 2번은 못한 것, 이런 거니까 틀린 거고요. 양친보다 더 뛰어난 것. 품종 A와 품종 B를 교잡시켜 F1을 얻었을 때 F1의 유전 특성이 양친보다 더 뛰어나다. 자, 3번이 답이네요. 4번에 F2까지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24번에 잇목의 변이 중 비유전성 변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비유전성 변이죠. 그죠? 영양, 방황, 연령, 이거 유전되는 건 아니죠. 그죠? 돌연 변이는 뭡니까? 돌연 변이를 시켜서 여러 가지의 콜리친 처리나 약품 처리나 방사선 처리나, 그죠? 변이를 일으켜서 그것을 유전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유전 변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돌연 변이는 유전성 변이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에 자, 우리가 이제 리기다 소나무가 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의 암꽃에 테다 소나무, 리키다 테타 소나무를 엮는 방법이죠. 그죠? 근데 사실 리기다 소나무는 추위에 강하고 그렇지만 목재의 질이 떨어져요. 자, 리기다 소나무, 그죠? 이거는 첫째, 추위에 강하지만 추위에 강, 자, 목재의 질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다가 테다소나무죠. 테다소나무. 이것을 이제 교잡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리기테다소나무를 얻었다. 이런 윤목 육종 방법은 교잡 육종.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테다소나무는 추위엔 약하지만 목재가 강하고 좋지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교잡을 했더니 리키다 테다소나무는 추위에도 좀 강하고 좋은 목재도 생산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25번에 3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26번 꽃가루의 저장 온도와 저장 습도로서 알맞은 것. 예, 꽃가루가 너무 이제 높은 온도에서 하면 생육이 좀 진행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0도씨, 그죠? 자, 꽃가루의 저장 온도, 저장 습도는 25%. 예, 꽃가루의 저장 온도 0도씨. 3번이 답이네요. 저장 습도 25%. 그렇죠? 27번입니다. 자, 교잡 육종법에서 교배의 실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수분하기 1, 2주일 전에 안고대 자, 봉지를 씌우죠. 그죠? 자, 봉지를 씌워서 다른 꽃가루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죠? 자, 봉지를 씌우고, 봉지 씌우기. 자, 여기 이제 먼저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꽃가루를 준비하죠. 꽃가루 준비. 자, 꽃가루 준비해서 이제 수분, 그죠? 수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잡 종자의 채집. 교잡 종자 채집.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잡 육종의 어떤 시작, 어떤 순서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1번은 27번 1번은 맞고요. 2번 숫꽃이 피기 전에죠. 가지를 꺾고 물에 꽂아두고 떨어진 꽃가루를 모은다. 숫꽃이 피기 전에입니다. 전에. 자, 3번 꽃가루를 저장할 때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해둔다. 자, 4번 수분 작업을 한데도 봉지는 당분간 계속 씌워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28번에 니기다 소나무죠. 우리나라에서 육종한 소나무의 신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 변이 교잡 육종을 통해서 육종한 소나무는 니기다 테다 소나무죠. 그죠? 니기 테다 소나무, 니기다 테다 소나무, 니기 테다 소나무. 그죠? 자, 그래서 니기 테다 소나무가 니기 테다 소나무, 니기 여기에다가 테다 소나무를 그잡한 니기 테다 소나무. 요게 이제 우리가 육종한 거죠. 교잡 육종. 그래서 니기다 소나무는 우리나라가 육종한 게 아니라 미국이 산지고요. 미국의 수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니기다 소나무는요, 초기에 생장이 빠르고 양수이고요. 양수. 그죠? 아무래도 햇볕이 좀 있어야 잘 자라는 양수이고요. 다만 건조제, 습제도 또 다소 좀 강하게 크는 편이고요. 이제 1번이 틀렸습니다. 29번에 교잡 육종에서 실시 순서는 봉지 씌우고, 꽃가루 준비하고, 수분하고, 자, 그죠? 마지막으로 교배 종자의 채집. 순서로서 바른 것은 1번이네요. 1번. 30번이죠. 선발 육종에서 용재 생산을 침엽 수종을 선발하려고 한다. 선발 요건을 맞지 않는 것은 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자 선발해서요. 그죠? 자, 나무 줄기가 곱게 자라는 것, 자라는 속도가 빠른 것, 병해충이 강한 것, 격가지가 가늘고 길지 않은 것. 가늘고 길지 않은 것. 격가지가 길면은 좀 곤란해지죠. 자, 30번에 답을 3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31번. 수영목의 뜻은요, 유전자형이 우선 나무죠. 유전자형이 우수한 선발된 나무. 요게 수영목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수영목으로 이제 알맞는 게 뭐 잡종강세 나무 이런 게 아니고요. 유전자형이 우수한 나무. 4번을 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32번. 근래에 주로 행하고 있는 배수채 육종법. 자, 배수채 육종법, 그죠? 이것과 이제 관계가 밀접한 것 하게 되면, 그 핵의 성장을 막아버리죠. 그죠? 자, 그것을 콜리친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분열을 막는 기능이 있어서 이 콜리친이 배수채 육종법 관계가 깊다. 자, 33번인데요. 우량개체를 선발하는데 주의할 사항이죠. 1. 유리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는 좀 보류해야죠.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하게 자란 이런 것을 이제 우량개체를 선발하는데 좀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유리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 온실 속에 화초만 된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표현법이죠. 자, 1번이 좀 곤란합니다. 2번 소나무로서 용재 이용이 목적이라면 40-50년생 것. 갱목이나 펄프 생산이 목적이라면 20년생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뭐 병해를 잘 받지 않는 수용목을 고르는 게 좀 합리적이죠. 자, 33번에 1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35번, 34번. 소나무 및 해송을 건축용재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런 것을 목적을 육종할 때 중시해야 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나무가 있으면요, 그죠? 나무에 요 중간, 요거 심재, 일정 애각들을 이제 변재,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요, 그죠?
이 심재가 그 나무를 지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단단하죠. 자, 그러니까 목재로서 가치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 용재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심재가 많을 것, 그죠? 심재가 많을 것. 이게 이제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35번. 다음 수종 중 교잡육종 육성한 나무다. 뭐, 리기테다 소나무가 이제 교잡육종에 가장 유명한 겁니다. 자, 여기에 정답은 리기테다 소나무. 자, 36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건데요. 그죠? 어버이 형질이 자식에게 유전되어 나타나면이 유전변이. 그렇죠. 유전적 소질보다는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이것을 환경변이. 자, 잎의 모양이 다르거나 길이가 다를 때 이것을 행태변이. 그렇죠. 4번 줄기의 지름, 나무의 높이, 목재의 비중, 잎의 넓이. 자, 이런 것들을 양적인 차이가 있어요. 양적 변이. 자, 그래서 36번에 4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37번 유전인자나 염색체의 변화를 줘. 유전인자나 염색체의 변이를 가하는 거, 이게 돌연변이를 육종하는 거죠. 자, 그래서 37번은 별표 한 3개 치신 다음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전인자나 염색체의 변화를 주어 새로운 형질을 가진 개체를 만들어낸 육종 방법은 돌연변이 육종법이에요. 자,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건데요. 그죠? 품종 A와 품종 B를 규합시켜 외부 안을 얻을 때 외부 안의 유전 특성이 양친보다 더 뛰어난 경우가 있다. 이것을 잡종 강세. 자, 교배가 잘 되는 정도를 교잡 친화라고 하죠. 자, 3번 교잡 친화성은 종래 교잡인 경우에는 높죠. 그죠? 자, 이 경우에 교잡 친화형, 친화성. 그죠? 교잡의 친화성이니까요. 그죠? 자, 내죠. 종래. 그죠? 종래 교잡. 이것은, 이러한 친화성이 높다, 좋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네요. 자, 종간교잡이나 속간교잡이 되면 낮아진다. 38번에 3이 틀렸습니다. 4번 교잡 친화성이 낮으면 교배를 해서 종자를 얻기가 어려워요. 자, 39번 우리나라에서 인목육종의 최대 과제라고 하면 생장약 증가. 40번 다음 중 유전력의 값은요, 그죠?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유전력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40번에 2번이고요. 41번 이인목육종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거, 그러면은 조금 헷갈리겠지만 이때 선발육종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인목육종에서 가장 주축이 되는 방법 하면 선발육종. 42번 다음 중 결실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결실을 촉진하기 위해서 줄기에 껍질을 오려내서 환상과비라든가 김박 처리한, 당근 처리한다든가, 그죠? 시비 처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외선 처리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돌연변이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3번. 자, 침엽수 인공림에서 수영목 선발 요령 및 기준 잘못된 것. 자, 수령은 20년 이상이고 벌기력 이전의 것으로 한다. 지인은 편중하지 않는다. 2번은 요건은 아닌 거죠. 자, 3번 헥타르당 1번 이상은 선발하지 않는다. 자, 생장이 왕성할 것. 그죠? 침엽수 인공림에서 수영목 선발 요령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요건이 아닙니다. 지위가 편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수영목 선발에 굳이 요건은 아닐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수영목 선발 기준이 나왔죠. 자, 이 기준 정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묘목의 육성서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았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문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람직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 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에 묘목의 양성 가지고 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